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쓸공님들 지난 한 주는 어떠셨나요? 네. 예, 오늘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AI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요즘 너무 핫한 이슈라 가지고 네.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분야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전 세계인의 이슈죠. 그렇죠. 자, 지난 ARM 에피소드에서 손정희 회장님이 남은 여생을 AI에 바치겠다라고 발표하셨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면서 와, 진짜 AI 시대가 오기는 오나 보다.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AI 관련 주제를 좀 더 다루어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상하지도 못할 변화가 올 것이라는 생각에 네. 이 인류 모두가 기대 반, 걱정 반.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기대 40, 걱정 60인 것 같아. 그죠? 그렇죠. 걱정되는 부분이 저도 사실 꽤 많은데 이게 그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갑론을박 중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AI에 관한 수많은 의견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네 가지 입장이 있다고 해요. 아, 의견이요? AI에 네. 대한 의견. 예. 그래서 2023년 10월 4일자 더 뉴욕 타임즈에 실린 기사에서 이 입장들을 좀 다루었어요. 네. 그래서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보통 이제 AI 기사들이라고 하면 뭐 네. AI 기술은 뭐다, 뭐 네. 관련 기업은 뭐다, 네. 주가는 어떻다, 네. 뭐 이런 뉴스들 위주로 접했었는데 네. 그 AI에 대한 수많은 의견을 네 가지 입장으로 다루어 본다. 좀 네. 신박한데요? 그쵸.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지. 그치. 그죠? 인간. 네, 인간. AI라는 기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고 있는 우리를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관찰해 보는 거죠. 네, 참신한 뉴스인 것 같아요. 자, 이 기사는 두 분의 전문가가 쓰셨는데요. 네. 한 분은 브루스 슈나이어라고 미국의 암호 전문가세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네이튼 이 샌더스라고 유명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아, 두 분 다 과학자시네요. 네, AI에 있어서 이제 유명하신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AI를 대하는 사람들이 네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룹핑을 하셨어요. 네 가지 부류. 네. 첫째, 종말론자. 음. 둘째, 수정론자. 네. 셋째, 투쟁론자. 어. 마지막 넷째, 공포론자라고 합니다. 아, 이게 딱 이름만 들었을 때는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설명을 좀 더 들어봐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종말론자를 아마 다루면 아마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사실 AI가 언론에서 막 이슈가 된 게 제 기억으로는 네. 2016년 그때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대국? 네. 그때 이제 알파고가 승리를 했잖아요. 네. 그러고 우리가 AI가 진짜 무섭긴 무섭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뒤로 한 7년 정도 지났거든요. 네. 벌써 이렇게 이제 각 4개의 분야로 입장까지 분류한 상황이 되었네요. 그러네요. 참 그 AI 우리 졌을 때 되게 슬펐고, 그죠? 맞아. 아, 그다음에 1승이라도 거뒀을 때 안도감도 좀 느꼈었죠. 처음엔 질지 몰랐는데 네. 1승 한 게 어디야 이렇게 네. 입장을 바꾸게 됐죠. 우리가 그쵸. 그걸 보고.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구인들이 네. AI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해요. 네. 자, AI가 앞으로 정치, 경제, 우리의 일상까지도 파고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터미네이터로 대표되는 영화 속 암울한 미래, 챗봇이나 딥페이크처럼 현재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 국가 안보가 염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맞아요.
자, 이 논쟁은 단순히 AI라는 기술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 네. 통제, 권력, 자원 분배, 또한 책임 소재에 대한 논쟁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즉 미래 사회에 대한 논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전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AI라는 어떤 주체, 네. 인간 이외의 주체가 네. 한 명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 재편이 돼야 되는 게 네, 아닌가라는 맞아.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네.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분기점이 온 것 같아요. AI 맞아. 시대. 그죠? 그쵸. 맞아요. 각자의 입장이 어떻게 다르고 그들의 관점이 어떤 근거에서 생겨났는지 또 누가 어떻게 AI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부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자들인데요. 네. 자, 영어로는 doomsayers. 자, 쉽게 말하면 AI 때문에 지구에 종말이 올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요? 무섭죠. 네. 이 인공지능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치. 이게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반대를 해야겠네요, 이미.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고 이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디스토피아 이거를 실제로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종시켜버리거나 노예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들이 예시로 드는 것이 이 Paperclip Maximizer Theory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네. 무슨 내용이죠?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네. 종이 클립 최대 생산기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요? 네, 이론이라 더 살짝 무서운데 네. 자, 요 이론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네. 자, 2003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벌써. 꽤 오래된 이론이네요. 네. 자, 스웨덴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고도화된 인공지능에 대한 도덕적 이슈들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네. 자, 이 논문에는 Paperclip Maximizer Thought Experiment라는 게 있어요. 네. 종이 클립 최대 생산기 실험인데요. 네. 자, 이 실험에서 AI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 이 목표가 뭐냐면 종이 클립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라 라는 목표예요. 네. 자, 그랬더니 이 AI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종이 클립을 최대한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이 방해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인간의 몸에는 종이 클립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네. 그러니 인간을 제거해야겠다. 어머. 그런 무섭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AI가? 네, AI가 그런 생각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가능성이지만 이 이론이 발표되면서 인공지능에 관한 종말론이 그 근거를 얻게 된 거죠. 아니, 이게 상상만 해도 사실 끔찍하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그런 내용은 네. 영화에서나 볼 만한 그런 너무 헐리우드적인 상상이 가미된 거 아니야? 라는 네.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너무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다. 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네. 그런데 종말론자들은 매우 진지하다고 해요. 자, 종말론자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지오프 힌톤하고 요슈아 벤지오라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 컴퓨터 과학자들인데요. 이 지오프 힌톤이라는 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 힌톤이란 분은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 분야에서 되게 인정받으시는 분이군요. 예, 이 초기 인공지능 발전에 큰 공을 이루신 분이에요. 이 지오프 힌톤이란 분은 인공지능이 인류 멸종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당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 인공지능의 대부격인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 너무 잘 아시는 분이 네. 자신의 창조물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죠. 무섭죠. 그래서 음. 사람들이 종말론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 인공지능의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 그쵸. 네. 요 포인트에서 제가 어떤 게 떠올랐냐면은 네. 핵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 아시죠? 그쵸. 그분이 핵무기를 만드시고 그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네. 나중에는 핵무기 반대를 하시잖아요. 그쵸. 그분도 그러셨죠. 그죠. 네. 그래서 제어프 힌튼도 이런 케이스 아니야? 약간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 그죠. 핵무기가 되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되게 위험한 존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AI가 미래 사회에서 되게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죠. 터미네이터처럼 이제는 핵무기 플러스 AI인 거야. 이게 무섭다. 상상 초월하는 위험이야. 무서워. 그러니까 AI가 설정한 목표에 이게 위배가 된다. 그러면은 인간이건 뭐건 제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종말론자들이 하시는 거니까 무섭죠. 네, 무서운 사회가 좀 그려지는데요. 네, 이 앞서 말씀드린 AI의 아버지들 중 한 명, 나머지 한 분, 요슈아 벤지오. 네. 자, 이분의 경우에 캐나다의 컴퓨터 과학자세요. 네. 이제 AI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데, 자, 이분은 어떻게 주장하시냐?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그 효과가 긍정적이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개발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 거대한 인공지능 개발에 모라토리엄, 즉 유예기간을 가지자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AI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시점에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일단 좀 멈추자. 지금 너무 기술이 앞서 발전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의 AI 아버지들이 요즘 챗 GPT와 같이 AI가 무섭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AI의 한계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계가 없네. 알고 실감을 하고 경고하는 거죠. 맞아. 챗 GPT가 나오고 진짜 우리 사회가 조금 변하기는 했거든요. 네. 그 영향력을 AI의 영향력을 실감이 약간 저도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자, 물론 AI 종말론자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되게 옛날 말인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네. 물론 영어로 이 말을 하진 않았겠죠. AI로 인류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차단하지 마라. 라고 그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맞아. 이런 단점보다는 사실 AI가 줄 혜택이 훨씬 클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반면에 AI 종말론자들은 자, 우리는 지금 상당히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말론자들 중에서도 네. 좀 과하게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 이들을 롱터미스트라고 하는데요. 네. 장기주의자, 즉 장기적인 관점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장기주의라는 용어가 사실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장기주의가 도대체 뭐죠? 그쵸.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자, 롱터미즘, 장기주의란 네. 도덕적 관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 장기적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 시대에 도덕적으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결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결과와 미래 세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뭔가 결정할 때 지금 관점이 아니라 미래 후손들한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 중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어떤 만족감보다는 미래 네. 사회에 우리가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정의만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네. 내용이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과하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네. 왜 과한지 그 예가 네. 있습니다. 이 장기주의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누굴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전기차. 전기차? 네. 그럼 일론 머스크? 예, 맞아요. 아, 그래? 이분이 장기주의자예요? 예, 장기주의자예요. 너무 의외인데? 그쵸? 네. 이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네. 자, 이분이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합니다. 내가 볼 때 이분은 논란거리를 일부러 만드는 것 같아. 즐기는 것 같아. 이 장기주의가 논란이 될 만하니까 난 장기주의가 되겠다. 자, 뭐 어떤 발언을 했냐? 위대한 문화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의 출산이 장려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정말요? 예. 여기서 언급하는 위대한 문화와 지성을 가진 사람들, 슈퍼리치를 일컬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제가 얼핏 들어봐도 네. 이게 위대한 문화와 지성이라는 그 조건 자체가 되게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는 그냥 개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인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출산은 장려가 되고 또 아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출산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생각이 위험한 관점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실언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직접적으로 다른 부류는 출산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위대한 문화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원래 인류는 이렇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제 아이를 낳고 여러 부류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다양성 속에서 발전한 거잖아요. 그쵸. 게다가 실언을 하나 더 해요. 일론 머스크가. 말씀이 참 많으셔. 말하는 거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그냥 사업이나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그 어떤 말씀을 하냐면 부모 세대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아, 나이 든 사람들의 투표권을? 네. 미래를 위해 투표를 하는 거니까 미래는 자녀 세대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인 자녀 세대가 투표를 하는 게 맞다. 라는 이상한 발언까지 합니다. 그러네, 이상한 발언이다. 네. 또 거기다 실언 하나 추가. 뭐 어떤 말을 하냐면 미래의 AI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거니까 화성 식민지를 당장 빨리 개발하자. 그래서 이분이 우주 개발에 그렇게 열정을 띠고 계시는구나. 맞아요. 그야말로 이제 지금 현재보다는 굉장히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만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심하다고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너무 멀리 보는 거야. 그죠. 그치,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그 현재인데, 어떻게 보면. 자, 또 한 명의 장기주의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지만, 젠 탈린? 젠 탈린이라고 이 사람도 슈퍼리치래요. 부자들이 이 장기주의자가 많네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민거리가 없으니까 너무 내다봐. 그러네. 너무 내다봐. 지금 현재 너무 만족하는 거야. 맞아. 부족함이 없어, 지금. 맞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요 젠 탈린이란 분이 AI 안전연구센터의 이제 공동 창립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후변화는 AI가 가져올 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초점은 기후변화인데 그 기후변화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뭐 그렇다면 먼 미래에는 사실 지구도 사라지고 태양도 사라진다 이러는데 장기주의자들의 관점대로 생각해 보면 태양이 사라지면은 뭐 거의 뭐 종말 아닌가요? 그쵸.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거리가
아닐 것 같은데 종말을 앞두고. 그죠. 네. 진짜 세상에 걱정거리가 1도 없는 거야. 우리는 곧 종말할 건데. 그러니까. 네, 먼 미래의 얘기겠지만 그렇지만 그죠. 그러니까 장기주의자의 관점 여기서 모순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장기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특히나 AI에만 이렇게 꽂혀가지고 AI에 대한 우려를 과하게 표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답은 기술 역사학자 데이비드 C. 브룩이란 분이 해주십니다. 네. 자, 이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 이렇게까지 과하게 걱정하는 것은 wishful worries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희망 걱정이라는 건데 이게 희망 고문이 아니고 희망 걱정이에요. 처음 들어봐. 희망 고문은 많이 들어봤는데. 자, 이게 뭐냐면 기후 문제와 같은 지금의 문제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미래의 더 큰 문제를 생각하면 지금의 문제가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면 지금 약간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기후 변화쯤이야.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말론자들이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사람들은 지금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와 같은 장기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의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저도 약간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지금 닥쳐 있는 문제들도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죠? 근데 너무 장기적인 거를 걱정하다가 그것들을 놓치고 갈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자, 한편 종말론자들은 AI가 통제불능으로 진화하는 것을 직접 시연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연?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 로드니 브룩이라는 로봇 공학자는 자,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냐면 인류에 대한 AI의 위협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로를 바로잡을 시간이 있다.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안데르탈인부터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수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때마다 사실 인간들이 뭔가 해결책들을 찾아가면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겁먹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이 경고들을, 이 과학자들의 경고들을 너무 경시해서도 안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맞아요. 그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열정 씨 의견처럼 두 관점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AI가 가져올 위험이 너무 과장되어서 현재의 문제가 축소되거나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어차피 AI 시대가 도래했는데 종말이 오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만 말고 지금 규제나 보완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과학자들, 그 종말론자 과학자들도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고를 하는 역할인 거야, 본인들은. 맞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경고를 해서 그 보완책들이 준비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자 하시는 방향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네요. 그렇죠. 이 역사가 모든 역사가 그죠? 정반합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학자나 정치가가 아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AI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게 포인트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는 AI에 대한 관심을 일단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죠? 이런 종말을 막기 위해서 네. 우리 모두가 AI 관련 이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사도 읽고 이렇게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대중이 모르고 있으면 네.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미친 과학자들이 그죠? 맞아. 네. 아니면 정치가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해요. 네. 자, 오늘은 AI를 대하는 4가지의 태도 중에 종말론을 알아봤습니다. 좀 내용이 섬뜩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유익한 이런 관점도 있구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수정론을 좀 알아볼게요. 네. 네, 이게 이제 은근 내용이 많아서 여러 번의 에피소드로 나갈 것 같은데, 또 AI라는 주제가 주시고요. 중요한 만큼 네. 하나하나 잘 알아 배워두면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자, 슬공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세상과 주변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네, 다 같이 슬공합시다.